10단원 정석부터 하는 게 맞겠죠? 순서에 따라서. 내가 7문제 중에 3개를 픽하고 4개는 숙제로 냈는데 다 질문임. 다 질문인가? 역시 어린이들에게 10단원은 너무 어렵다. 10-16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p는 빵의 한 근을 소수말의 첫째 자리에서 들어와. 상밖에 2명이 왔네. 시험 끝났다고 모두 안 올 줄 알았는데 왠지 오늘 안 가면 잘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나? 얘의 한근을 내가 학생 수가 적어서 안 자릅니다. 한근을 소수점알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가 1이다. 이게 뭔 소리고? 이게 뭔 소리고? 반올림이 뭔지 알 거 아니니? 0.5 이상? 1.5 그렇지, 그런 얘기죠. 얘의 한근이 0.5 이상 1.5 미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기 대칭축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근이 더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고민을 물론 해야 되는데 고민 해결이 금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한 근이 어떤 범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에 불리는 인생의 함축판을 떠올린 다음에 사전 작업 치세요. 일단 얘를 fx가 치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잡고 대칭축을 긋고 공식에 따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딱 쓰고 그러면은 이 0.5랑 1.5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디야? 어디야? 오른쪽이지. 오른쪽에다가 찍어. 근데 한 근이 그럼 이 새끼만 하는 거지, 이 새끼. 요 한 근은 큰 근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큰 근. 둘 중에 큰 근이 0.5 이상,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쓰시고 여기다가 2분의 3을 쓰시고 그럼 사전 작업 끝났어요. 요걸 바탕으로 근에 불리는 인생의 함축판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근 사이에 2분의 1이 있다는 요 정보 때문에 개골 한만 쓰면 돼요. 한만 2분의 1을 집어넣은 게 2분의 3을 집어넣은 게 양. 요 두 개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한만 쓰면 돼요. F 2분의 1 하고 F 2분의 3의 부호로 P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F 2분의 1을 계산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X에 2분의 1 넣어주면 암산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요 놈이 여기 아래쪽에 세팅되니까 0보다 작다. 그런데 이상이기 때문에 요 놈이 요 놈이랑 같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어도 여기. 그래서 등호를 포함시켜야 돼. 그 다음에 F 2분의 3은 여기 세팅되지 않습니까? 0보다 큰 겁니다. X의 2분의 3은 뭐예요? 4분의 15. 이 놈은 0보다 크다.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P가
5대에서 5대 사이라는 소리고 4분의 3 이상 4분의 15 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수 p의 값이 합이구나. 여기 있는 정수 누군데? 누군데? 1, 2, 3 더해라 그런 얘기죠. 6 그럼 되는 거야. 너무 쉽죠? 10-17번. 그래서 왜냐면 그것의 근이 0과 1 사이의 한계, 1과 2 사이의 한계. 너무 쉬워요. 실수 n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를 읽자마자 근의 분리다.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을 쓰기에 앞서서 차근작업을 치자. fx를 주어진 2차식이라고 치시면 7x 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3x에 플러스 m 제곱 빼기 m 빼기 2 는빵 수 안 돼요. 이렇게 fx를 세팅을 하시고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고 x축과 두 군데 만나게 하시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검증하는 게 우선인데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되긴 해요. m 빼기 m 플러스 1로요. 여기 7은 뭐 당연히 7, 1로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봤자 마이너스 m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근의 분리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요 두 개는 알파 베타라고 쓰고요. 그러면 요 작은 근이 어디 있다는 소리냐면 0에서 1 사이다 그런 얘기고 이 큰 근이 1에서 2 사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0, 여기다가 1, 여기다가 2 쓰면 됩니다. 또 요 새끼 때문에 개 쉬운 거죠. 한만 쓰면 돼요. 한만. 0 집어넣은 게 양, 1 집어넣은 게 2 집어넣은 게 양. 요 세 개를 풀면 되겠구나. 0 집어넣으면 뭐예요? F0. 요거네요. 요 놈이 0보다 크다. 암산하세요. 암산에 따라서 뭐예요 답이?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2 이상 2초가 여기 답이고요. 두 번째 F1 X 1로 오세요. M제곱 몇 M이에요? 몇 M이에요? 마이너스 2M 몇이에요? 몇이고? 마이너스 8 요놈이 정말 작다. 암산하세요. M은 어디서 어디 사이? 빨리 하세요. 마이너스의 4 사이. F2 M 제곱이고요. 몇 M이에요? 마이너스 3M이고. 요거까지 인수분해 되게 만들었다고? 성의가 있네. X2 넣으면은 상수항은 28에다가 26을 빼는 거구나. 그럼 이거요. 2 빼기는 0. 와, 엄청나다. 문제가 성의가 있어. 얘를 풀면은 뭐예요? m이 3보다 m이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선에 그래가지고 세 부분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3, 4거든요. 1 빼고 다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4.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다. 세 번째 범위는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모두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군데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3에서 4 사이라고 써야 정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빵점이에요. 다음 10-19 이런 게 다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이거든요. 2차 부등식은 15단원에 나오거든요. 15단원에서 2차 부등식 가르칠 때 저거 안 가르칠 거예요. 다 알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19번 S형 2차방 그것이 1보다 크지 않은 두 식을 갖도록 이것도 뭐 아무 활용되지 않은 근의 분리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함축판을 쓰기에 앞서서 사전 작업을 치죠. fx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에 x에 2a 제곱에 2a 2에 빼기 7. 요 새끼부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가 100% 확실하다. 요 놈을 그리면은 이렇게 교점 두 개 잡아주시고 모르니까 알고 싶지 않으니까 알파 베타라 쓰시고 저 두 새끼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죠. 알파 베타가 1보다 크지 않다? 말을 바꾸면 뭐야? 작거나 같다는 거죠. 알파 베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쓰면 여기 베타의 오른쪽에다가 1을 쓰면 되고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요 두 놈은 같은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요 두 놈이 같은데 그 두 놈이 얘로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저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냈을 뿐이에요. 이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이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A 범위를 구할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앞서 푼 문제들과 달리 1이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을 다 써야 하는 판입니다. 함 F1 X1 넣으면 2A 제곱에 몇 대 이거? 몇 대 이거? 0이에요. 상수항 뭐고? X1 넣으면 마이너스 네? 뭐라고요? 네? 여기 일로 오세요. 마이너스 8. 요 놈이 보시는 바처럼 0보다 커나 같다 X돼요. 1과 베타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암산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2야. A가 2상. 야, 우리 다현이 힘들다. 생각하려니까. 에이스들 빨리빨리 풀어라. 어? 빨리빨리 풀어 에이스들. 그리고 두 번째 축. 공식에 따라 축은 뭡니까? 빨리 보세요. 1초 만에. 공식에 따라 축은 뭡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여기인데요. 보시는 바처럼 1보다 왼쪽이니까 작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작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알파 베타 같아가지고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근을 가진 형태로 거기에다가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1과 겹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등호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마 등호가 어딘가에 빠져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을 거예요.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판. 아니 풀면은 N형이라고 판. 이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4분의 D는
A가 1이기 때문에 C만 빼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전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 또 A 항이 없네. 뭐지? 8.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베타가 같을 수 있으니까. 얘 암산은 뭐예요? 많이 암산했어요. 뭐예요? 마이너스 네, 사랑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1루트 2 사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통부분을 암산으로 찾을까? A가 0 이상이 됐으니까 여기 뭐 이런 데는 버리시면 돼요. 요거랑 요걸 연립했다 라고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였고요. 증오가 없어가지고 틀린 사람은 억울하지 마시고 이 잘못입니다. 다음 10-20번.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조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건 판별식이 무조건 됩니다. 판별식 필요 없네. 직선 위의 점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없지만 모질이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포물선은 이렇게 아래로 굴러가고요. 직선은 기울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셔야 돼요. 접하거나 안 만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 조건에 의해서 교점 두 개 되게끔 요 두 개를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점이 만나고 직선 위에 점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이런데 이런 곳에 어딘가에 1,2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 데나 찍어요. 요쯤에 1,2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2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당연히 x가 1은 y가 2인 거예요. 왜냐? 이 새끼가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주는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셔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읽으셔야 하냐면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 사이에 1이 있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두 점의 x좌표 사이에 1이 있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해 내셔야 하는 거죠. 근데 두 점의 x좌표에 의미하는 말은 뭐예요? 이게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뭐예요? 뭐예요?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뭐예요? 뭐예요? 두 점의 x좌표는 뭐예요? 아니? 뭐냐고요? 한 명 말해. 무슨 근? 무슨 근? 공통근? 공통근이란 말을 또 어디서 들었어? 몰라요. 말도 못하면서. 뒷거릴래? 네. 네. 뭐 알면서 말 안 한 건 낫죠. 아닌가? 그래 아무거나 말이라도 해봐야죠. 그래. 네. 그래야지 뭐 수업을 하지. 네. 뭐예요? 아니 자신이 없어? 얼마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두 점의 x좌표란 뭐예요? 두 그래프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요. 큰일이네요. 아 너무 짧잖아요. 이게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능 문제들 중에 한 20개는 다 읽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얘는 2차원 1차니까 당연히 요
요 문제에서 연립하는 방정식은 지금 이상방식이고 이상방식이 누군 사이에 1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 그러니까 근의 분리라고 생각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웬만한 애들은 하니까 아니지 좀 잘하는 애들 하니까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연립해가지고 근의 분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놈에서 나머지를 뺀 새끼를 fx로 칠게요. 왜냐면 사전작업 쳐야 되니까. fx는 우리는 항상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 처리해왔기 때문에 2차식에서 1차식을 뺀 것을 fx라고 잡는 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x제곱 빼기 ax 빼기 x인 셈이니까 빼기 x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이 개수고요. 상수항은 2차식의 상수항에서 1차식의 상수항 빼는 거니까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2개 하는 거고 요 2개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알파 베타를 쓴 다음에 이 알파 베타가 결국 이 두 점의 접해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요 2개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쓰면 되고요. 그러면 위치관계가 개꿀이니까 1을 집어넣은 게 음이다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식에다 1 집어넣으시면 F1은요 마이너스 A에 몇이에요? 있잖아요. 요 놈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다. 3번이다. 정석 질문 끝. 워크북 11단으로 가세요. (4번) 이차 함수 fx가 다음 방식일 때 방정식 fx는 0. 2차 방식인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은 1번 가 f1은 2. 그래 나 fx의 최대값은 4. x의 범위가 따로 없는데 최대값 존재한다는 말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소리야? 위로 불러. 그렇지. 그래서 위로 블록으로 그려주시고 최대값이 4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꼭 추정의 y좌표 요 라인이 4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는 아직 저 그래프에다가 섣불리 적용시키기 어렵지만 섣불리 적용시켜 보면 f1은 2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면 되게 요 그래프로 가족권을 처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하면 되게 읽으면 돼요. 이를 그으면 보시는 바처럼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생기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x좌표 1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왼쪽인 건지 오른쪽인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다 조건까지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fx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는 마이너스 10이다 로 바꿔야 돼요. fx는 마이너스 10이다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다 조건을 fx는 마이너스 10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다. fx를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좌변에 해당되는 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우변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0만 그어주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0은 뭐 이렇게 줬죠. 이렇게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방금 이 논리에 따라서 저 두 점의 x좌표다라는 뜻인데 그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6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이 6이란 말은 평균이 3이다 라는 뜻이니까 대칭축이 3이네 라는 뜻입니다. 얘의 실근의 합이 6이다 라는 말은 2차
함수의 너무 말이 기니까 포물선의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긋고 여기다가 3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의 정체는 요 새끼란 겁니다. 여기 1. 당연히 여기 뭐 5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fx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림 다 그려놨으면 다 나온 거거든요. 식만 쓰면 돼. 식을 써가지고 답을 내면 됩니다. fx는 0의 두 식은의 곱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래? fx 어떻게 쓸래? 이 그래프에 따라서 fx는 뭐야?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쓸래요? fx를 쓰는 게 아니에요. fx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예요. fx에서 1을 뺀 식이 요 그림을 보면 되는데 x좌표가 1과 5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 식이 x 빼기 1과 x 빼기 5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써야 되고요. 얘를 찾기 위해서 요점 3,4를 지난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x에 3 넣은 게 함수값이 4다 그런 뜻이니까 요따가 4 넣어서 2고요. a는 a고 각각에 3 넣으면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의 정체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를 넘겨야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르게 구해도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3,4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고 싶은 사람은 fx를 a의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쓴 다음에 그놈이 지나는 점이 1,2다를 이용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가 아무튼 이렇게 fx 찾았으니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을 찾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얘를 전개하는 조각입니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 요거에 마이너스 2배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 요게 완벽한 풀이에요. 다르게 푸는 사람들은 맞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9번 이차 함수 fx는 아무도 모르는데 x는 1에서 최대값 3을 갖고 엄청난 정보고요. 직선 그것과 접한다. 한 점 이내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ABC 다 나온다는 소리고 그렇게 해서 2차 함수 찾은 다음에 2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를 이용해서 2차 함수를 굳이 그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요. 표준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fx는 근데 문제에서 이미 그 2차항의 개수를 a로 잡아놓은 상태니까 똑같이 2차항 개수를 a로 하고 거기 주어진 최대값 조건을 꼭지점을 안다는 뜻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표준형을 세팅하시자고요. 이렇게 해요. 그럼 a만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 요거를 찾으라고 그 다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하고 y는 4x 플러스 3이 뭐 한다? 접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연립한 판별식 0이 나왔으면 됩니다. 요거를 전개할게요. 어차피 판별식은 전개되니까
요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4분의 D를 쓰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쓸게요. 센스 있게 하세요. 그리고 상수항은 나쁘지 않네. 요 놈의 판별식 4분의 D는 A 플러스 2의 제곱에서 AC는 A 제곱이죠? 1차식이 되네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넣어주면 fx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라는 얘기고 여기에 x자리 1을 넣은 산수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니까 답은 2다. 2번이다. 너무 쉽다. 그 다음 10번 이차함수 문제 제대로 못 풀면 오늘 제시 확정이에요. 10번 0에서 3 사이에서 이차함수 fx가 요래 주어져 있는데 근데 이건 모르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얘 최대값이 4일 때 그 얘기는 저걸로 k 찾아간 소리고 그럼 fx 나오니까 시소값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 더 하세요. 그래프를 그려요. 공식에 따라서 대칭축을 써라. 뭐야? 대칭축 뭐야? 1이죠 1. 근데 저기 주어진 범위가 0에서 3 사이니까 1과의 간격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찍어라. 덧칠을 해라. 여기만 보겠다는 거죠. 요 중에서 제일 큰 새끼는 당연히 요 새끼고요. x에 3을 대입해라. 그런 얘기니까 f3이 최대값인 건데 x에 3을 대입하시면 k 플러스 9인가요? 요 놈이 문제에 주어진 4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였구나 라는 걸 알아내신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래프를 쳐다보고 있으면 x에 1 대입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려놓고도 생각 못하면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거 여기 찾은 거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1번은 그 최대값 최저값을 차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차를 하게 되면 A는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물어보는 거야. 10번과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다른 거죠. 10번은 최대값 최저값 중에 하나를 주고 미정계수를 알아내게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하는 건데 얘는 미정계수를 알아낼 필요가 없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이게 최대가 될지 최소가 될지 알아내서 그 산수만 있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위로 블록을 그린 다음에 공식을 쓰면은 대칭축의 방식이 뭐야? 1. 이것도 1이죠. x 1 쓰시고 따져봐야 될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니까 대칭축의 오른쪽 경계죠. 이렇게 따져봐야 될 부분을 덧칠하시면 되고요. 그럼 보이는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x에 1 집어넣은 게 최대인 거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최소인 거죠. x에 1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걸 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요거는 분명히 모르는 놈이 한 놈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그 숙제 질문을 착실히 보내는 친구들 중에는 한 명밖에 없다. 뭐 맞은 애들 중에 제대로 풀어서 맞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풀이도 없는 그런 친구들. 거기 대칭축이 뭐예요? 빨리 부르세요. K죠 K.
그러니까 대칭축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움직이는 상태니까 따져봐야 될 경계가 3이니까요. 3과 K의 크기 관계에 따라 두 가지 상황으로 펼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보자마자. 첫 번째, K가 3 이상일 때. 두 번째, K가 3 미만일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두 번 풀어간다고요. 생긴 모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X는 K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K의 범위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뿐인 거죠. 그런데 X는 3 이상일 때에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3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거고 3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이런 분류를 한 겁니다. K가 3 이상이라고 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 3의 위치는 K보다 무슨 쪽? 이 범위에 해당되는 K에 대해서 3의 위치는 무슨 쪽? 왼쪽인 거죠. 여기다가 X는 3을 넣은 다음에 X는 3 이상이라는 범위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바처럼 K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식에다가 K를 집어넣게 되면은 K 제곱이 나오거든요. 이놈이 문제에서 주어진 15와 같다 이런 얘기고 K는 뿔마부터 15가 되는데 요 범위에 있는 것만 골라야 되니까 K는 루트 15가 답이에요. 근데 뭐 두 개일 수 있잖아. 얘까지 하셔야 돼. 요때는 K가 3보다 작은 상태니까 3의 위치는 대칭축에 대해 오른쪽일 거고요. 그럼 X는 3 이상이라는 말은 요 구간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X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6K 빼기 9가 나오고요. 6K 빼기 9가 문제에서 주어진 15를 풀어주시면 K는 얼마지? 3인데 4는 이 범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4번을 모르는 인간은 공식을 까먹는 거야. 이거 최근에 한번 하지 않았어? 이 조건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잠깐만, 오타인가? 오타네? 저변에 똑같은 식이 적혀 있는데 도라이도 아니고 얘를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게? 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게?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밖에 없는 거지. x는 마이너스 4라는 소리야. x는 마이너스 4인데 x에 마이너스 4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값 조사해서 논한다고? 미친 소리지. 아 물론 있긴 해. x는 마이너스 4를 넣은 게 둘 다 최대값이자 제곱값이야. x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15한 게 답인 거지.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30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 문제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오타가 어디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문제를 풀고 다녔다고. 뭐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조건이 이상한데 이상하다는 걸 이해 못했다는 거지. 아니 조건을 잘 봐봐. 어?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루트 x 빼기 2분의 루트 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안 합칠 수 있잖아요. 어? 안 보여? 똑같이 썼잖아. 똑같이 똑같잖아. 똑같은데 마이너스랑 같다 하잖아. 그럼 당연히 0되는 밖에 없는 거지. 0되는 밖에. 근데 분수가 0된다는 말은 뭐가 되냐는 소리야. 분자가 0의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x 마이너스 4밖에 없는 거야. x는 마이너스 4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렇게 문제를 낸 거면 이 문제의 정답은 최대값이자 최소값인 게 둘 다 마이너스 15라서 마이너스 30이 정답이야. 재정식 바뀐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답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아무도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할 뿐이죠. 이상하다는 눈치를 못 채고 오타 수정하세요. 요렇다. 문제의 의도는
이거였다 라는 뜻이. 아저 그건 줄 알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임마 정신 차려보라고. 요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문제가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 근데 이 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요 반이 제일 진도 늦은 반이잖아. 그 A, 앞에 두 반에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 에이펙스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근본적인 문제는 에이펙스이지. 망해야 돼요. 애초에 잘 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내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남탓은 뭐가 엉터시오. 내가 한 게 아닌데. 쌤이 에이펙스 끊어야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문제 밥줄 문제. 학생이 한 50명쯤 있으면은 오늘 같은 날 휴강 더 하는데. 아무튼 간에 진짜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해.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다며.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분모가 네. 분모는 음수고 이거고 분자는 양수? 여기가 돼요. 마이너스는 포함하셔야 돼요. 요 범위를 주고 싶었다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준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꼬아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수가 지나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웬만큼 복습 안 하는 친구들은 이 공식을 지금까지 겪고 있을 리가 없거든. 그런 애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저 맞췄어요. 너는 이제 잘하니까. 그래서 요 범위에서 뭐 그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생각을 못한 애들은 아니 씨발 뭐야? x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뚫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럼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죠? 이 블록으로. 대칭축은 뭐예요? 대칭축은 뭐예요? 빨리 해라. 1이고 맨날 이겨. 재미없게. 그럼 이 2는 엄청 가깝고 4는 엄청 멀잖아요. 마이너스 4는. 그래요. 여기에 군형이 뚫려 있었으면 여기 군형이 뚫려 있었으면 노답인데 다행히. 근데 또 이게 부모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여기 군형 뚫려 있는데 실값이 없는 건데 그럴 수 있겠죠. 영어 포함입니다. 0이라도 0은 마이너스 0이다? 맞는 말이니까. 당연히 분자에는 0이 분자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등호를 포함시키셔야 돼. 다행히 요 제 아래에 있는 세기에 똥칠 돼 있으니까 최소값도 있고 최대값도 있는 그런 상태. 계산하시면 돼요. 최소값은 귀찮으니까 스몰 m 쓸게.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 거. 뭐였지? 마이너스 15 했나? 최대값은 x에 대칭축을 포함하는 구간이니까 1을 집어넣은 거죠. x 1을 집어넣을 때는 얼마 나오죠? 10인가요? 최대값은 10. 이 두 개를 더하는 건가?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2번 끝. 책 덮지 말고 유형 4번의 16번 먼저 보세요. 유형 4번의 16번. 요거 정석이 없는 문제라서 오늘 숙제를 내려면 지금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하나 풀고 나머지는 숙제로 내겠습니다. 이것도 그 교육과정상 순서를 벗어난 건데 그 정석만 벗어난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요. 그 고1 내신 중간고사를 고1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시험지를 보면 요 문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 적으세요 그냥 유형 4한테다가 내신 빈출. 웬만한 학교에서 다 내기 때문에 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의 빼기 3. 몇 차 함수니? 4차예요. 4차 함수죠.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치환하면 쉬운데. 맞아요. 치환을 해도 되는 이유 아세요? 되니까. 같은 네? 치환을 해도 되는 이유를 알고 치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환이 안 되면. 치환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치환이 안 되면 문제를 안 나오겠죠. 그럼 뻘소리 하지 마시고 치환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에 치환을 뭐라고요? 제목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 줄래? 뭐야 써 있어? 어? 어? 치환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되니까 되겠죠. 최대값은 뭐라고 했어요? 2. 최대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최대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소리하지 마시고. 어떤 거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주고 최대값을 뭐라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은 그냥 2차 함수 최대치수 배우고 있으니까 2차 함수 최대치수 문제를 풀 때 내가 세 단계를 거치하지 않았나? 첫 번째는 뭐였어? 그래프를 그린다.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주어진 X의 범위가 주어진 x의 범위가 있으면 그 부분만 남긴다. 세 번째가 이 최대값에 대한 개념이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가장 무엇까지 그렇지. 가장 위에 너무 어렵다. 가장 위에 것은 뭐? 점의 y Y좌표 좌표. 요 y 좌표에는 x 좌표 있어 없어? 없어. x 좌표는 상관이 없다고. y 좌표 중에 제일 큰 걸 찾는 거야. 최대값은 뭐야? 가장 아래의 것의 y 좌표. y 좌표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yd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보겠다는 건데 최대값 최대값은 변화에 관심이 없고 높이 위아래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는 4차 함수를 그리겠다 그런 뜻이고 얘를 t로 취하면은 t에 대한 2차 함수로 변하기 때문에 2차식의 t 자리의 값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보겠다고 생각이 들면 2차 함수를 그리면 되는 건데 4차 함수로 그리건 2차 함수로 그리건 간에 y는 둘 다 y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안 변한다고 위아래가 안 변한다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 4차 함수를 그리면요. 요거하고 얘를 t로 바꾸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요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요즘에 적어야죠. 이렇게 이쯤이라 치면 이 t로 바꿔서 그려진 2차 함수도 완벽히 똑같이 나와. 높이가 얘는 상관없어. 요게 제일 큰 값인 거잖아. 이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상관없어 위치도. 제일 작은 값이 여기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죠. 이 그래프에서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지. 그러니까 x나 t의 변화에 따른 y는 달라지긴 하지만 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범위만큼만 딱 그려놓으면 이들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제일 아래의 것과 제일 위의 것은 변하지 않는다. y는 y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환이 잘 오는 거다. 가장 위의 것의 y 좌표, 가장 아래의 것의 y 좌표를 보기 때문에
x가 굳이 x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차 함수가 뭐건 간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게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치환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4차 함수 그릴 수 없고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에 대한 2차 함수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근데 저거를 t로 안 바꾼 상태에서 저걸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린이 없기 때문에 나나 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한 문자로 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t로 바꾸면요. y는 t제곱 빼기 2t 빼기 4가 되는 거죠. 요 2차 함수의 기초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 나와요. 난 그냥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치환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고생했어요. 대칭축은 뭐예요? 1이죠. 이렇게 놓고 x가 아니라 x 이렇게 t는 1. x 자리에 t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x축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t축 y축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t의 범위가 도대체 뭘까? 그 저거 x 범위 나와 있잖아요. x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2x 그 범위를 해가지고 그거 그러면 안 넣었다고 되고요. 해서 x 제곱한 거랑 x를 더하면 안 돼요. 아니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부등식에 연산하시면 안 되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 맞았는데. 들으세요. 여기서 삽질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요 범위를 t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아니다. 제일 심각한 놈은 그냥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전부 다 보는 거죠. 전부 다 보면 뭐가 하나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삽질이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삽질은 이게 이 범위 아닌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t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은 여기 1은 여기 해가지고 삽질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대표적인 삽질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표현 어떻게 되냐면 t의 범위 안에 내야죠. t에 관한 식인데요. t는 이 관계에서 뭐야? y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야 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서 이 x가 요 범위이기 때문에 요 범위를 남겨서 위아래를 보는 겁니다. t의 최대랑 최소를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2차 함수의 최소를 두 번 푸는 거예요. t의 범위를 찾고자 한 번, 결국 y의 범위를 찾고자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푸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정확한 t의 범위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의 분석의 과정.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요. 똑같이 아래로 볼록을 해야겠죠? 요 방향이 x 방향, 요 방향이 t 방향이라고. 요 방향이 t 방향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t의 범위를 알 수 있다고. 그걸 여기 넣는 거야. 대칭축이 똑같이 x는 1이죠. 근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니까 똑같은 문자니까요. 이 범위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요쯤, 2가 요쯤 있다 라는 상식적인 생각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범위 안에 이 대칭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t의 최소값은 이거, t의 최대값은 이겁니다. 요게 바로 t의 범위인 거죠.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t의 범위를 구해야 한다. 요 식의 x자리에 1을 집어넣은 게 t가 갖는 최소값이라고. 얼마입니까? 2죠. 여기에 이렇게 써요. 요 라인이 2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t가 갖는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얼마입니까? 6입니다. 다시 이 2차 함수로 들어가서 이 구간을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얘는 여기, 6은 여기겠죠. 요 구간만 보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요 t 자리에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 6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4고요. 6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28이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 마이너스 4였네. 마이너스 4 써놓고 플러스 한 거구나. 역시. 여기 마이너스 4고요. 여기 20인 건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6. 정답은 2번. 요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한 2명 알아들었을걸? 17번 풀어봐. 지금 당장. 얘 오늘 12단원 나와요. 당연하지. 숙제 그럼 12단원도 있어요. 워크북은 11단원까지죠. 아 근데 12단원 나올 것 같은데 11단원 연습 문제 아직 안 했잖아. 근데 선생님 왜요?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뭐라고요? 30번 때도 할만한데 전화할 만하니. 네. 다른 애들 생각 좀 해. 좀만 내주세요. 시간 없어요. 주말 교회인데 무슨 시간이 없어. 아 시간이 없어요. 10문제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열무? 열무지. 열무 문제. 아 그렇죠. 뭐라고? 내려쳐야 이번 숙제 안 해올 거예요. 그러세요. 천수고. 안 잘려 한 번으로. 맞아. 지금까지 다 해왔어. 에이스는 안 잘라. 쌤 29명이라 안 돼. 아, 에이스가 맞아요. 문제가 아니고 너도 안 잘라. 이 분명이라도 못하는 애들은 자르는데. 그럼 에이스는 정수빈 안 같은 잘리지. 애, 정수빈 같은 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숙제 하나도 안 하면 바로 잘라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됐잖아. 걔는 지가 나간 거 아니에요? 들고 아, 있다. 반반이지. 지가 나게 어딨어. 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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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협박했어요? 협박했어요. 반반이라고. 다르가가지고 수처럼 거예요. 아니 뭐. 쌤 월급 날려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쌤 학생 월급으로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네? 뭐가 그랬지? 넘사벽이 보이는 친구들은 보내줘야죠. 자기가 쓰고 쓰고. 넘사벽은 좋은 데가 아니에요. 넘사벽이 보이는 친구. 안 좋은 쪽으로일 수도 있지.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떤 거예요? 싫습니다. 숙제로 하시고. 실수요? 싫습니다. 숙제로 하시고. 진도를 나갈게요. 조금만 나갈게요. 기본 문제 11-6번.
문제 픽 뭐뭐예요? 무슨 문제 픽은요. 빨리요. 이제 나머지는 풀어야 되나?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세 개만 하시죠. 몇 개 할 필요 없습니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머지는 해야죠. 비밀이에요. 아니 알려주세요. 3번, 6번, 9번, 10번, 11번, 14번, 17번. 네? 잠시만요. 이게 체크할 필요 없고요. 기본 문제 11-6번. 11, 14. 14가 끝이에요? 17. 아, 17. 왜 이렇게 적어요? 아니 티처스 픽이 더 중요하다니까. 기본 문제 11-6번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은행과 직사각형 모양의 원 모양의 가축을 만들려고 한다. 알아들었어? 뭔 소린지? 네.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지? 아니요. 철망이라는 것은 아니,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아니, 철망이라는 것은 이런 근데 거. 철망을 누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바둑판 모르세요? 절망이 절망이 이렇게 철망인 거죠. 요 길이가 20m라는 거죠. 이 새끼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 어? 누가 매달아 그래요? 어떻게 한 거냐? 미터라고 해주세요. 옛날 분이셔가지고 그게 잘 안 돼. 요런 모양의 가축을 만들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내 종족들 넣고 내 종족 돼지. 돼지들을 넣고 여기에다가 양들 넣고요. 그렇게 생긴 가축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입체적으로 그려줄 필요가 없었나 아무튼 간에 위에 쳐다보면 위에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런 모양의 그러면은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 요 길이를 요거랑 요거 합친 걸로 처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이해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난 친절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 길이가 같도록 만들 때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가축우리의 넓이 부피라고 해야 정상인데 너무 이상하죠. 아무튼 요 그려져 있는 이 도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오케이. 문제가 나왔다고 치고 풀어볼게요. 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원의 반지름의 숫자가 X보다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었대요. 싫어요. X 잡고요. 그러면 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요? EX. EX가 되죠. 근데 가로가 어딘지 몰라 상관없어요. 여기 가로 쳐요. 여기 EX가. 그러면은 얼마? 네?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얼마를 쓴 거죠? 얼마나 쓴 거예요? 뭐요? 철망을요. 얼마나 쓴 거죠? 철망이요? 저 원둘레하고 가로를 만드느라 얼마나 쓴 거죠? 그러게요. 얼마나 쓴 걸까요? 네? 얼마나 쓴 겁니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X랑 말하시라고. 4X 플러스 파이 X 제곱이요. 아니죠. 아. 왜 원은 넓이로 하세요? 둘레로 하셔야죠. 둘레. 원주 공식 모르세요? 원주 이런 공식. 거. 원주 공식 모르시냐고요? 2파이 X. 2파이 x죠. 요거 만드느라 2파이 x 썼고요. 근데 X 너무 간지가 안 나요. 그래요? 뭘로 해요? X라는 해수할게요. 그러면은 아, 요 두 개 합쳐서 4x를 써먹었단 말이죠. 그럼 설명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게요. 20 빼기 2파이 x 빼기 4x 남았겠죠? 그 새끼의 반이 이 길이라는 소리죠. 얼마입니까? 10 빼기 이거 반 2x 빼기 이거 반 파이 x 라는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저 세팅에서 가축우리의 넓이니까 원넓이와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가축우리의 넓이를 나타내시면 가축우리의 넓이는 y로 할게요. y는 원넓이는 파이 x 제곱이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는 가로 세로의 곱이니까 2x
곱하기 저거를 쓸 때 요 두 개는 x항이니까요. 그 가로를 쳐가지고 쓰세요. 10 빼기 2 플러스 파이 x. 파이가 더 크니까 파이만 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고. 큰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요렇게 넓이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x에 관한 매차함수. 이차함수죠? 그래서 이차함수의 활용 문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x로 묶을게요. x로 묶으면 되잖아요. x가 공통이잖아요. x로 묶으면 얘는 뭐가 남아요? 파이 x 파이 x고요. 얘는 뭐가 남아요? 2 2 곱하기 10에서 20이고요. 이건 뭐라 쓴대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 되죠. 됐습니까? 그럼이죠. 그러면 정리 더하면 x 곱하기 파이 x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16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이차함수예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이차의 개수가 파이니까 아래로 올라오는 거죠.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니까 x절편이 보입니다. 뭐랑 뭐예요? 0이랑 이상한 거. 0이랑 2 새끼 보면 되죠. 보세요. 네? 모르시라고. 뭘? x절편이 0이랑 뭐예요? 이상한 데는요. 넓이를 최대가 되는이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최대가 되려면 아래로 오르기 아니라 위로 오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 안 푸는 게 맞지 않아요? 뭐가 아픈 게 맞아. 이럴 때는 정석을 보면 돼.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 인어가 쓰기 싫. 이건 그냥 멍청해서 그런 거잖아.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한번 보고. 안 봅니다. 여기에 x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놈이 동류항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x의 개수가 요 두 개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가 x의 개수였습니다. 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x의 개수였던 거예요. 상수가 20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는 이 새끼이기 때문에 음수가 맞거든요.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위로 볼록이 맞고요.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 있으니까 x 절편은 0과 여기 뭐야? 요거 0 만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나눠야 되잖아요. 어차피 나누지고 하는 거 없어요. 파이 플러스 4분의 20이요. 그렇죠. 그랬으면 돼요. 아,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최대를 만드는 건 당연히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 대칭축일 때일 거 아니에요. 네. 대칭축은 두 x 절편 뭐예요? 파이 플러스 4분의 20. 평균이잖아요. 요 두 개 평균 얼마야? 파이 플러스 4분의 10. 잘 들었습니다. 이거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네. 답이 파이가 그 부모 있어도 돼요? 답이 뭐라고요?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이요. 진짜? 유제 푸세요. 11-8번. 진짜 후달리니? 진짜요? 후달리지 마세요. 파이는 3.14에 보이니까. 선생님 파이 100짜리 외우시면 오늘 내로 100짜리 외우시면 제가 떡볶이 사드릴게요. 내 딸은 외우고 있다. 어? 진짜요? 아 선생님 저도 100짜리 외웠다가 까먹었어요 다. 내 딸은 까먹지 않아. 오. 그래요? 수학은 멋있다. 확실히 잘하시나 보네요. 아니지, 암기를 잘하는 거지. 아 그래요? 근데 쌤 돼지라면서 아니 내 딸은 괜찮으시네. 거의 장원영급이야. 네? 몸매가. 장원영급이에요? 어. 몇 킬로예요, 몸무게가? 키 174에 네. 몸무게 47. 아 멸치다. 아니에요. 장원영이 더 나아요. 장원영 43. 그러니까 장원영 보기 안 좋잖아. 왜 여자는 멸치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너무 뼈짝거라고. 날씬한 거지. 개멸치 그냥 뼈다리인데. 그냥 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윤호 골격근량 합치면 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 조용히 하시고 유제 11-8번 보세요. 키가 유제 11-8번은 훨씬 쉬워요. 174 개분. 기본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키가 174예요? 다른 분이? 네. 근데 이거 장원형은 정사각형이 똑같아도 되는 거예요? 아 짱네. 상관없어요. 뭘 작아야? 똑같을 때가 답이겠죠. 니보다 커. 상식 쪽.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상식이 있는 애들한테 쉬운 거지. 뭐가요? 암상각이니까. 뭐가요? 원래 이렇게 두 개로 가르는 문제는 똑같을 때가 답이야. 그런 상식 없으세요? 무슨 상식? 원래 두 개로 가를 때는 똑같을 때가 답이라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원래 두 개로 가를 때는 똑같을 때가 답이라고. 왜요? 그러면 80의 반은 뭐예요? 40. 3, 40의 4분의 1은 뭐예요? 10이요. 10의 제곱은 뭐예요? 100이요. 100의 2배는 뭐예요? 네. 그게 답이라고. 왜요? 네? 무조건이요. 왜요? 세상이 이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지. 아니야. 됐어. 해보세요. 정식으로 풀어보세요. 정식으로. 세상에 이치 따위에 어린이들 알 필요 없고 식서가지고 푸세요. 식서. 어린이라고 무시하세요? 네. 고등학생쯤 돼야 방금한 얘기는 마세요. 방금한 얘기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갖고 들어가시면 되고 근데 왜 이게 이거예요? 그런 세상 이치를 알아서 말합니까? 아니, 세상이 이게 공식이에요. 세상 이치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재밌어. 아 뭔지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저 영상에서 네가 알긴 뭘 알아. 아니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아니 알아. 왜냐하면 봐봐요. 아니야 몰래. 아 근데 선생님 그거 아니 저 그러니까 홍보하면서 다음으로 영상 만들 때 선생님 그- 웃는 거 맞다가 1시간 편집해가지고 이거 올려도 돼요? 선생님 그 뭐야? 웃는 게 한 시간이 안 나올 텐데. 네. 아 똑같은 거 붙인다고? 좀 야, 씨, 왜 저리야? 선생님 왠지 알아요? 뭔가 제가 이거를 쌤이 왜 반반인지라고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봐봐요. 그 뭐야 x의 제곱이랑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하면은 그게 x의 제곱이 1이 더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반반해야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몰라. 아 열심히 하는 쉬는 시간 주세요. 그 몰라. 오늘 경쟁전 왔는데 아니 6시에 주시면 안 돼요? 머리. 6시에 그 6시 이미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내 이상이 시간 감각이 없어. 네, 쉬는 시간 주세요. 아니 왜? 진짜 신나셨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럼 너무 쉬는 시간 웃겨. 주세요. 난 누구 웃기면 너무 웃기세요. 두 정사각형의 가로 한 변의 길이의 합은 얼마야? 네?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합은 얼마야? 당연히 20이죠. 20일 거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y로 한다면 네? 찢어지 신기하지? x 제곱 플러스 20 빼기 x 제곱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개 정리하면은 네. 2x 제곱 빼기 40x 더하기 400인 거고 공식에 따라서 x가 얼마일 때예요? 1일 12. x가 10일 때죠. 10을 여기다가 그냥 넣었다고 치면은 똑같이 10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휴식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문제 풀 때. 안 돼. 서술하면서 답이 정해져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된다.